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9일입니다. 쌍 9일 날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물이 많이 상수원이 바싹 말라간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헬기라든가 살수차를 총동원해서 물을 퍼날려서 강릉 오봉 저수지에다가 집어넣는다. 불가능합니다. 지금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원래 그 물을 앞으로, 원래 강릉은 태풍이 와야 됩니다. 그 태풍이 오게 되면은 태풍이 빠져나가는 코스가 바로 강릉이에요. 강릉에 이제 우리나라 그 가을이나 여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 기압 배치, 그러니까 하늘에서 더운 공기의 기압, 그 다음에 차가운 한기가 있는 기압 배치가 서로 싸움을 하면서 여름이 끝나면은 천둥 소리가 많이 나지요. 그게 하늘에서 대기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환기처리는 당연히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태풍이 두세 개 정도 일어나서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그 태풍 코스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 기상이변이 환경 파괴가 돼서 기상이변이 생기기 전에는 늘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해안에는 물이 풍부했지요. 그래서 지금에는 기상이변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환경 파괴가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건강, 식량, 전쟁, 사회 간의 알력, 범죄, 뭐 5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가지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병이 하도 많으니까 가지수를 세어보니까 5만 가지 질병이 있다. 지금에는 뭐 5만 가지가 아니라 그 몇 배지만은 옛날에는 5만 가지 짓을 다 하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동해안에는 이제 태풍이 올해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인구 증가, 왜 해서 환경이 나빠졌느냐, 그 농고를 따져보면은 인구 증가 때문에 생겼어요. 인구가 자꾸 많이 생기면은 그 환경 파괴하는 물질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미용사고 이용사를 알지만은 샴푸도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 살려면은 또 겨울에는 석탄을 뗀다든가 연료를 많이 떼야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 파괴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다도 다 오염되고 미세 그 플라스틱이 바다에 전부 다 들어가서 고등어 속에 우리가 해산물을 먹는 물고기 같은 바다 물고기 속에 검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으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발암 물질입니다. 1급. 그런 상태예요. 그거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릉의 상수원 그 수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라는 것이 밑바닥이 그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고 땅으로 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자꾸 스며들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강릉 같은데 상수원 수계가 원활하지 않고 충분하지 못한 것이 강릉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도시고 앞으로 그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인데, 특히 바이오 그 천년 국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 물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원래 그 첨단 그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여러 첨단 산업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공장이라든가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전기, 물을 이용해서 공냉식, 순냉식으로 열을 식혀야 됩니다. 전기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공수용. 공장이 공냉식으로 공수용으로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강릉이 발전을 하려면은 수계 상수원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강릉 같은 데는 그 상수원 그 개발이라든가 상수원 수계를 보면은 1년 내내 물이 넘쳐 흐르고, 우리나라 같은 한강 같은 그 수계를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 한강으로 전부 다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계가 마르지 않지요. 우리나라 국내만뿐만 아니라 수계 상수 아주 상수 지역에 가게 되면 북한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게 돼 있고, 전국에서 비가 오게 되면 한강을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낙동강 같은 수계도 좋지요, 원래. 그래서 물이 잘 마르지 않죠. 낙동강 수계 상수원 개발 지역 같은 데는 좋고, 우리 한강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강릉에는 상수원 저수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통 같은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밑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로 해서 물이 한 방울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저수장치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양동이라든가 그런데 물을 담아놓고 이제 쓰는 식으로 완전히 물을 가두는 그런 저수 시설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수 장기 시설을 하게 되면은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빠져나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부할 때 강릉시가 10년, 20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크게 대관령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저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심오하고 오묘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이 땅이잖아요. 땅에는 저서 생물, 미생물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이 깨끗해지고 정화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만일에 오봉저수지, 예를 들어서 오봉저수지를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오봉저수지 밑바닥을 전부 다 좀 더 깊게 파서 그러니까 준설 공사를 해서 오봉저수지 밑바닥을 준설 공사를 해서 지하 한 10km 정도
밑바닥까지 준설 공사를 해가지고 깊게 판다. 깊고 넓게 파서 밑바닥을 전부 다 콘크리트 아니면은 플라스틱, 우리가 물통이라고 있잖아요. 정화조 이런 데 보면은 대형 물통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런 형식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물을 가두는 저수장치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 아니면 완전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오봉 저수지 전체를 좀 확장하고 그다음에 준설 공사를 해서 밑바닥을 파서 지하 한 10km 정도 내려가게 깊숙이 파서 방공호도 강릉 같은 데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대피 시설로 방공호도 사용할 수 있고 물을 가두어서 저수 장치 시설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장치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원래 지하철의 기능이라는 거는 교통 기능도 있지만은 대피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호선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10호선, 11호선 이렇게 호선 노선의 숫자가 높을수록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7호선까지, 8호선까지 있잖아요. 앞으로 9호선도 있고 10호선까지, 20호선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한 50m, 1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도 없고,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층 건물 같은 데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고속 승강기라고 있습니다. 지상 한 500m를 3분 만에 올라간다. 그런 것도 앞으로 지하철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에는 1호선 같은 데는 대부분 계단식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탈 수 있잖아요. 짧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은 7호선이나 8호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어서 계단으로는 사람이 굴러 떨어져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점점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다. 경사도가 계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에스컬레이터도 너무 경사도가 가팔라서 손을 꼭 잡고 가라고 해도 내려다 보면 무섭습니다. 거기 한번 굴러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서울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데 10호선 이상 지하철을 건설 앞으로 한다 하면은 10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한 호선이 더 추가되는데 최소한 한 20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호선이면은 이른이 한 200m 지하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도 경사도가 높아서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내가 7호선, 8호선을 타도 이거는 지하철을 건설할 때 지하에 내려가서 탈 수 있는 승강기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위험하다. 사고가 나기 딱 맞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10호선, 8호선 이상 지하철 밑에 깊숙이 내려가서 타는 지역은 앞으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승강기잖아요. 전부 다.
아파트 같은데 에스컬레이터로 승강기가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고층이기 때문에 30층, 50층에 올라가려면은 승강기도 고속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한 2, 3분 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지하철에도 이제는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도 앞으로 그 호선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땅속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1호선 건설하면 2호선은 바로 밑으로, 그 다음에 3호선은 2호선 밑으로, 4호선은 그 다음에 3호선 밑으로, 5호선은 4호선 밑으로, 6호선은 5호선 밑으로 자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데는 그 방공호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수 장치로서 이번 사태 같은 그 수계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수계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 정화조 같은 물 탱크 같은 경우에도 20톤, 30톤짜리 그 플라스틱 통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게 있죠. 100톤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 플라스틱은 수압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물통처럼 오봉 저수지 그 밑바닥을 준설 공사를 해서 한 50km, 100km 정도 그 밑바닥을 파서 그걸 갖다가 준설 공사를 합니다. 깊이 준설 공사를 해서 오봉 저수지를 좀 폭도 넓히고, 그다음에 밑바닥을 50km, 100km를 밑으로 깊숙이 파가지고 완전히 그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물통을 만드는 식으로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물을 가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수지 물탱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은 그 물이 그 오봉저수지의 그 밑바닥은 땅이기 때문에 땅으로 자꾸 스며들어서 물이 빠져나가지요. 그러면 저수율은 자꾸 줄어듭니다. 증발에 의해서도 줄어들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극단의 대책이다.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낸다면은 그렇게 하고, 또 방공호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강릉 시민이 나중에 20만, 내지 50만, 100만, 500만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만든다. 거기 말고도 이제 오죽현 저수지, 장현 저수지, 그 다음에 많습니다. 내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지역도 그런 식으로 농업 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고, 비상사태가 상수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농업 용수는 줄이고 식수로 땡겨서 먹을 수 있는 그 오죽현 저수지도 제가 낚시하러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것도 꽤 커요. 장현 저수지도 강원도 강릉시 그 구정면 여찬리 그쪽으로 장현 저수지도 제가 낚시를 많이 해봤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런 지역도 좀 댐을 좀 높이고 확장을 하고 밑바닥을 준설 공사를 해서 완전히 그 플라스틱 물 탱크처럼 완전히 밑바닥을 다 준설 공사를 해서 파서 넓고 깊게 만들어서 물을 완전히 물통식으로 밑바닥서부터 전부 다 만들어서 물을 가둔다.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참 잠깐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자연섭리의 그 신비와 오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래도 머리가 좋아서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이다 해서 영장의 동물이다 합니다. 일반 동물한테는 영장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자 한문 한학자이기 때문에 알고 영장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사람도 엄격히 얘기를 하면은 동물이에요. 동물의 생리적, 신체적, 생리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그 행동이나 심리, 이런 걸 파악했을 때는 동물이나 똑같아요. 단지 사람은 영장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기를 개발하고 환경을 개발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는 통제하고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그 생리학적, 신체적인 이런 모든 면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해서 큰 국가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이 모여서 질서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있는 것뿐이지, 엄격히 따지면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그런 것도 없고 뭐 지능도 별로 좋지 못하고 하면은 무질서하게 되겠지요. 주먹이 센 사람이 산다, 그런 시대도 한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강릉 같은 데는 앞으로 그 수력발전소라든가 그 발전소도 많이, 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대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뭐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이런 거는 대부분 바다 근처에다가 그 입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 공장이라든가 발전소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 있느냐? 공냉식입니다. 공냉식.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공장을 돌리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노트북 쓰고 그 다음에 쓰게 되면은 노트북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뜨끈뜨끈하고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식히기 위해서 컴퓨터 안에 뭐가 돌아갑니까? 선풍기 같은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열을 받으면은 그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식혀져 줍니다. 그게 공냉식이에요.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기능이 공냉식, 회전식 그런 선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수식이라는 것은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물에 담궈서 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같은 물을 이용해서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공냉식으로도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하지요. 바닷물이라는 게 원래 바닷물 수계라는 게 마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우리가 대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은 바닷가 바로 옆 아니면은 큰 강 옆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세멘트 공장이라든가 모험 공장이라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릉 같은데 앞으로 강원도 강시 그게 이제 국가 산업단지 바이오 천연 바이오 그 국가 산업단지가 서고 그다음에 사천 과학산업단지 이런 데도 엄청난 전기 그다음에 물이 필요하지요. 그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 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왜서 공장을 돌리면 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전기를 왜 썼느냐. 우리 집에서도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모든 기기가 어느 정도 지나친 열이 과하게 돌아가면은 스톱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그 열을 식혀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그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물 수요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와 같이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국가산업단지가 강릉에 들어섰을 때 과연 그 국가산업단지 조성 여건이 적합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계 확보, 물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공장이 올 수도 될 수도 있죠. 뭐 사람이 먹는 식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살면서 강릉에 요번뿐만 아니라 한 몇 번 정도 물이 없어가지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몇 번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태풍이 지나가서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릉에도 뭐 빨간 수돗물이 한때 나온다,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원래 강릉이 그 관광도시고 내추럴 관광 도시라고 하죠. 내추럴 투어 존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릉에는 그 깨끗함을 그 관광의 그 트렌드 마크로 돼 있죠. 그래서 동해안이 깨끗하니까 동해안에 놀러 가자. 강릉에는 무공해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에는 그렇지 않아요. 강릉에도 많이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화력 수력 발전소도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과학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 강릉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균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 하나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남부 지역이나 영동 지방, 대관령 동쪽 지방이라 해서 영동 지방이라고 합니다. 대관령 하는 마지막 영자하고 동육동자 써서 용동지방, 영서지방, 영남지방 이렇게 되어 있죠. 큰 태백 산맥의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영동지방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 대관령 옛날, 지금에는 고속도로 생겨서 잘 느껴보지 못하지만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대관령의 그 구불구불한 길을 건너서 가잖아요. 지금에도 구도로가 있어서 그 드라이브 코스로 많이 갑니다. 대관령 정상에서 강릉을 내려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상이변이 됐을 때 대기, 환절기가 되면은 하늘에서 대기 배치 싸움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대기층, 그 다음에 차가운 대기층,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니까 뜨거운 대기층은 물러나라. 찬바람이 가득한 그런 대기층이 우리가 그곳이 갈 때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움을 하면서 비도 많이 오고 천둥도 많이 치게 되는 그 자연의 섭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봉저수 저수지 준설공사로 해서 100km, 200km 깊숙이 파고 또 넓히고 해서 완전히 그 플라스틱 물탱크처럼 땅속 밑바닥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든지 해서 물이
밑바닥으로 스며들어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완전히 그 물탱크 저수조 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의 섭리라는 게 오묘하고 우리가 미지의식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됐다고 해도 자연의 오묘함, 신비스러운 것은 아직 첨단 과학으로 미밝혀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서 생물들이 살아요. 거기는 미생물도 살고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삽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은 밑바닥이 땅이 있는 것이 위생상 좋고 물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산 깊은 산 속에 이제 숲이 우거진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관령 같은데 심신상국에 산 속에 아주 훼손되지 않은 좋은 숲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홍수를 막아줍니다. 그런 숲이 나무 잎이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깔려 있는 소갈비, 풀잎 이런 낙엽들, 그다음에 땅도 충분한 풍부한 그런 여러 가지 저서 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밑바닥에. 그렇기 때문에 비가 웬간히 많이 와도 전부 다 그 물을 품어요. 그걸 갖다가 함수 역할을 한다. 산림이 함수 역할 기능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산에 숲이 없으면은 홍수 대란이 일어난다 하는 그 기본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숲이라는 것은 물을 품어주는 능력이 저수지 기능과 거의 같습니다. 엄청나게 그 함수 능력이 물을 품어주는 능력이 풍부합니다. 그 숲 자체도 나무 잎에서부터 밑에 깔려 있는 낙엽, 그다음에 토양 이런 데서 품어주는 물이 함수되는 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깊은 심신산골 같은 경우에는 비가 5년 10년 동안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고 계속 그 계곡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기능을 계속 하는 것도 정수 기능입니다. 그 여과기 역할도 해요. 숲이 망가지면은 인간은 더러운 물을 먹게 된다. 아주 숲이 환경이 파괴 안 돼 가지고 온전한 숲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숲이 산성비가 내린다. 더러운 항사 물질을 포함해서 비가 많이 내린다 하게 되면은 그 숲이 여과기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물에 더러운 물질을 걸러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은 집에서 먹는 정수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수지의 밑바닥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저수지 밑에는 저서 미생물, 저서 식물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물에서 미생물들이 여과기 역할을 해서 물을 깨끗이 해주고 또 그 수중 식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완전히 햇빛을 안 봐도 사는 깊은 물 속에 사는 수중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걸 저서 동식물이라고 해요.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 곤충, 그다음에 식물들이 살면서 그 정수기 역할을 해줘서 저수지의 물을 깨끗이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연의 그 섭리라는 게 오묘하고 밝혀지기 힘든 오묘하고 참 그런 심오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학자고 지금까지 공부를 10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 오봉조수지를 그 완전히 플라스틱 물탱크처럼 완전히 둘러싸서 그런 저수 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의 그 오봉조수지 밑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물이 좀 나빠지고 오염될 수가 있다. 물탱크도 물을 가두어 놓으면은 물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물도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자꾸 많이 쓰고. 그건 이제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저서, 그러니까 오봉조수지 밑바닥, 아니면은 한 중간 정도에서 살고 있는 저서 동식물,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물이 썩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좀 좋지 못한 단점은 있지만은 극단의 대책으로는 그렇게 그 상수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식수로는 쓰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저수시설을 만든 물은 그 강릉 시민이 허들에 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빨래하고 이런 허들에 좀 식수로는 좀 꺼름직하고 좀 수질이 좋지 않으면은 강릉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허들의 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쓰고, 또 비가 좀 잘 오고 이러면은 장현 저수지라든가 오죽현 저수지, 그 다음에 삼덕사 저수지, 칠성 저수지, 당연골 저수지, 그 다음에 사천면, 영곡면 이런데 상수원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데도 그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 상수원 수계는 별로 좋지 못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은 하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강릉 사람이에요. 강원도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이 관광 지역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인구 50만, 100만, 200만, 1000만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도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의 확장, 우리가 1년 전에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을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 소멸 지역을 없애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강원도까지 포함, 원주 강원도까지 광역 수도권, 메가톤 수도권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이디어도 한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 소멸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 나쁜 점보다는 장점, 메리트가 더 많다 해서 강원도는 서울에서 230km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서울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주까지 지하철도 앞으로 개통 지금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릉까지도 이제 KDX도 다니고 하지만은 앞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지하철도 건설하게 되면은 방공호도 연결이 되고, 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같이 수계
상수원 수계도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원래 지하철은 바로 옆에 다니고 바로 옆에는 또 한강 수계를 이용할 수 있는 물길을 같이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비상 급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목적으로. 원래 그 지하철이라는 기능은 다목적 기능이 있습니다. 승객을 실어 나르고 하는 교통 기능도 있지만은 전쟁이 났을 때는 방공 대피소로 이용할 수도, 방공망 시설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수계 확보도 되고, 또 물이 많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하수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